아프지 않고 장수하고 싶으신가요? 불과 70세에 거동이 어려워진 70대 환자 사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습관이 곧 수명이라는 사실을요. 건강은 돌아오는 거야. 혹시 계단을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신가요? 밤새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전혀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점점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장수 습관을 연구해온 박상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수는 유전자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본인이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고, 반대로 집안이 장수 집안이어도 잘못된 습관으로 일찍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체질과 그렇지 않은 체질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놀랍게도 아주 명확한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준들을 알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면 누구든지 장수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장수를 결정짓는 건 결국 내가 매일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오늘은 그 5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10년 뒤를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72세 김종성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큰 병도 없고 약도 안 드시고 그냥 나이 드니까 조금 힘든 거지 뭐 하면서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숨이 너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운동 부족이려니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계단 오르고 나서 숨이 가라앉는 시간 같은 것들이었죠. 결과를 보니 이미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심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넘겼다면 낙상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다행히 김종성님은 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의자에서 10번씩 앉았다 일어나기, 매일 아파트 계단 한 층씩 오르기,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같은 아주 소소한 훈련이었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달 만에 숨이 훨씬 덜 차고 예전보다 활력이 크게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계단 4층도 거뜬히 오르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수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수 체질을 결정하는 5가지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힘이 곧 수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하체 근력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다리 힘이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걷지 못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노인 사망 원인 중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합병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거든요. 일본에서 진행한 한 연구를 보면 하루 15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15분이에요. 하루 중 15분만 투자해도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나이 들면 다리 힘 빠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방치하십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명자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20초 넘게 걸렸습니다. 이건 낙상 고위험군이에요. 보통 10초 이내에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명자님은 처음엔 운동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루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딱 5번,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하자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점점 수월해지셨어요. 2달쯤 지나니까 10번도 거뜬히 하시고 지금은 계단도 훨씬 잘 오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혼자 외출도 하시고 손주들도 더 자주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나는데 몇 초 걸리는지 재보세요. 10초 안에 되면 괜찮고 15초 넘어가면 주의가 필요하고 20초 넘으면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단 오르기, 한 발로 서기, 발목 돌리기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균형 훈련할 때는 꼭 벽이나 의자 옆에서 안전하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몇 초 걸리셨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심폐회복력입니다. 숨이 자주 찬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능력이 약해지면 온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에도 약해져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심폐 기능이 강한 노인들이 감염병에도 훨씬 잘 버텨냈다고 합니다. 폐 기능이 좋으니까 회복력도 빠른 거죠. 반대로 심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작은 감기에도 쉽게 폐렴으로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72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서 힘드셨는데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한 폐활량 검사를 권해드렸더니 실제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걷기를 추천드렸어요. 빠르게 1분 걷고 천천히 2분 걷는 걸 반복하는 거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산책하듯 걸으면서 속도만 조절하는 겁니다. 방영수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빠르게 걸을 때 너무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내년째 하고 계시는데 예전보다 숨이 훨씬 편하고 일상생활이 정말 수월해지셨대요. 감기도 덜 걸리고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심폐 기능을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 풍선 불기, 노래 부르기 같은 것들도 다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1시간 하고 말 게 아니라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계단 2층 올라가고 나서 1분 안에 숨이 가라앉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벅차신가요? 이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식욕도 이상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적으로 치매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잘못 자서 오히려 밤잠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잠이 나쁜 건 아니에요.
20분 정도 짧게 자면 뇌와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깊게 자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연구에 따르면 긴 낮잠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75세 정순자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아서 늘 피곤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소파에 앉으면 자꾸 졸음이 와서 1시간씩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 반복됐죠. 제가 몇 가지 습관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오후에 커피 끊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기,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기 같은 거였어요. 처음엔 낮잠을 20분만 자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라고 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밤잠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2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셨대요. 지금은 낮에도 훨씬 활력 있게 지내세요. 숙면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낮잠은 20분 이내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는 피하고 저녁 늦게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오히려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꼭 짧게 자세요. 혹시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무심코 꾸벅꾸벅 졸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두뇌의 유연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뇌는 평생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자극을 주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계속 만들어지고 강화돼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학습을 계속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48%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꼭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다 해당돼요. 78세 김성호님은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니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느끼셨대요. 그러다가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는 걸 보고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나 하면서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고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간단한 동요 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으니까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손주랑 같이 피아노 치는 게 큰 낙이라고 하세요.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새로운 학습뿐만 아니라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걸어보기,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양치해보기, 사람들과 대화 많이 하기 같은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치아와 씹는 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아는 그냥 음식 씹는 용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씹는 힘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씹는 힘이 유지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6년 더 길었습니다. 씹는 힘만 유지해도 6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제대로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74세 박영자님은 틀니만 의존하셨어요. 틀니가 불편하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고 제대로 씹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조금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씹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견과류 한두 개, 오징어 작은 조각 같은 것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턱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저작근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달쯤 지나니까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입맛도 돌아오셨대요.
신기하게 기억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한 거죠. 치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뒤에 양치하기, 혀도 같이 닦아주기, 견과류나 오징어 같은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씹어보기, 이런 습관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너무 단단한 걸 무리해서 씹으면 턱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일부러 단단한 음식 하나라도 씹어 보실래요? 이렇게 5가지 기준이 바로 장수 체질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하체 근력, 심폐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치아와 씹는 힘. 이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면 좋은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걸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일 15분 근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광고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를 10번씩 3세트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과도한 중량을 들기보다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어떻게 깨우시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실내에만 계시는데,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골다공증이나 면역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햇볕을 쬐을 때는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한낮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3시 이후에 가볍게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좋아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햇볕을 20분 이상 쬐어 보셨나요? 수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탈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도 부담이 가요. 변비도 생기고 피부도 건조해지죠. 그런데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물 드신 게 언제인가요? 감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력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을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기, 산책하기, 취미 활동하기, 일기 쓰기 같은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손주 얼굴을 봤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감정이 훨씬 안정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 하나 떠오르시나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에 자극을 주고 정서를 안정시켜요. 혼자만 지내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았어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이웃을 만나보세요.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런 곳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떠들면 그 자체로 큰 치유가 돼요. 오늘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셨나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노화를 늦추고 장수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수 체질을 가르는 5가지 기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 근력과 균형이었죠. 다리 힘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심폐회복력이었어요. 숨이 자주 찬다면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숙면은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 두뇌의 유연성이었죠. 새로운 학습이 치매 예방에 직접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아와 씹는 힘이었어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으로 골절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저하돼서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5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걷고 숨이 길어지고 잠이 깊어지고 뇌가 젊어지고 삶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어도 혼자 장을 보러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건강하게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다면 바로 의자에서 5번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근육이 되고 내년의 건강이 됩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5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매일 해도 6개월 후에 여러분의 다리 힘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3번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3번만 하세요. 일주일 후엔 4번, 그 다음 주엔 5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매일 20분 햇볕 쬐기, 하루 8잔 물 마시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누군가와 대화하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루틴에 넣으면 여러분의 노년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체질을 유지하는 또 다른 생활 루틴을 다뤄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식과 영양관리 비밀을 깊이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식사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양제는 뭘 먹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도 댓글을 읽으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